강좌 자료 다운로드. 여기에서 지금 두 개 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ISBN 북 인포라고 해서 이거는 구글 시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구글 시트 이거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런 그 구글 시트가 나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이 하려고 다른 계정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파일 사본 만들기. 파일에 사본 만들기 해서 문서를 복사를 하는데 뒤에 여기 사본의 사본은 지워주시고요. 사본 생성을 하시는데 자, 거기 내 드라이브나 원하시는 데에다가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본 생성. 구글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그 ISBN 북인포 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지식 나눔 강좌에 보시면 여기에 구글 시트의 각 셀의 함수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웹 크롤링 하던 그 코드들이랑 그리고 구글 함수들 사용하는 그 구글 함수들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 이제 해놨거든요. 여기 아래 보면 이 구글 시트의 아래 보면 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치는 검색을 하는 데고 그리고 데이터는 검색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데이터에 가보시면 3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서재 누르시면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서재 템플릿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복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복제를 누르시면 내 개인 페이지에 서재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왼쪽 위에 노션 페이지의 왼쪽 위에 보면 자기 그 아이디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아이디에 서재가 있어야 돼요. 서재는 지금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데이터베이스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책장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독서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러분이랑 같이 볼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책장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우리 보통 보던 그런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자, 도서분류, 출판사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 ISBN 여기 데이터에 있는 이것과 맞춰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독서록에 들어가 보시면 독서록에는 이렇게 책들을 읽은 거에 대한 메모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좀 더 손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한마디가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책장에서 어린 왕자를 관계형으로 해서 불러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 여기에 열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는 여기 이제 제목인 거고 이 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과거 강의를 돌아가셔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장이라고 하는 관계형 그래서 여기 서재에 있는 이 책장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 독서록에서 관계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장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책장에 나와 있는 책의 목록이 나와요. 관계형인 거죠.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그 매일매일의 책을 읽어도 좋고 어떤 책을 읽은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여기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적는데 그것이 이제 책장에 있는 어떤 책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독서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록을 작성을 해요. 챕터, 뭐 페이지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짜, 읽은 날짜, 그리고 책장에서 책은 어떤 책이냐. 그래서 지금 어린 왕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어린 왕자의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린 왕자가 마지막에 여우와 그 헤어지기 전에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서 여우랑 같이 있을 때 어린 왕자가 계속 이제 장미꽃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장미꽃한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인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뭐 타이핑 또는 카피 앤 페이스트 또는 여기에다가 셀폰으로 할 경우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에다 그 책의 내용을 그 캡처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인상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 어떤 내용들을 내가 이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이제 써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좀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왕자, 만약에 어린 왕자의 다른 부분을 내가 읽었다 그러면 어린 왕자를 클릭을 해 놓으면 어린 왕자 돼 있고요. 제목에다가 어른들은 설명을 해줘야 한다, 뭐 이런 내용.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린 왕자에 보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 그림을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모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안에 이렇게 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거다,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썼다라고 치면, 독서록에서는 책장에다가 이제 어린 왕자 그리고 한마디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서재에 가서 만약에 봤을 때 어린 왕자의 지금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멘트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책장에 가서 보시면 독서록에 어린 왕자의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어른들은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길들인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챕터별로 어떤 이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그런 독서록의 항목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쪽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인라인으로 만드는 것과 전체 페이지로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책장,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옆에 블록 표시, 점 6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책장에서 옆에 보면은 이 점 6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다른 거를 입력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클릭이. 그거는 뭐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그 페이지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독서록도 옆에 그 점 6개가 안 나오고 밑에 아무것도 쓸 수 없으니까 얘도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전체 페이지와 그 인라인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DB, 글모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옆에 이렇게 점이 6개가 나와요. 얘는 인라인이에요. 그래서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점이 안 나오고 옮길 수도 없고 이 전체 페이지예요. 제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 하면 여기에 인라인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인라인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를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인라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할 때는 인라인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 하나만 단독으로 쓸 때. 그런데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그 다른 것과 같이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인라인 말고 전체 페이지도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이게 원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면 이렇게 그냥 한 줄을 차지하고 만들겠죠. 그리고 점 6개 눌러가지고 색깔을, 배경색을 주황색 배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페이지면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을 제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갖다 대면 새로 파랑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두 단으로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yes24도 저희가 이제 책 검색을 가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링크를 하나 걸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일부러 비워놨는데, 자, 책장 독서록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책장에 있는 점 6개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하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성이 있고 페이지 멘션이 있고 해제가 있어요. 페이지 멘션부터 보면 페이지 멘션을 이렇게 하면 링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책장으로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붙여넣기를 하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성을 하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만 다른 거는 뭐냐면 책장이라고 하는 거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바로가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는 책장이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가상으로 여기로 갖다 놓은 거예요. 뭐하러 이런 걸 하느냐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글모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태그로 미션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랑 글모음이랑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원본이에요. 자, 여기서 점 6개를 클릭을 해서 링크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에 내려가서 붙여넣기를 하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성을 해 놓으면은요.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필터를 누르셔가지고 필터 태그 중에 글모음만 선택을 해서 모두에게 저장 이걸 해 놓으시면 이거는 글모음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여서 관리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컨트롤 V, 커맨드 V 해가지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성을 한 다음에 필터를 해서 태그를 가지고 여기서는 미션 인큐베이터 그리고 모두에게 저장 해놓으면 얘는 글모음인데 미션 인큐베이터만 돼 있어요. 얘는 글모음이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갖가지 형태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료 버전에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유료 버전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무진장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태그들만 달아서 그 태그들로 한 군데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 태그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요거는 바로가기가 있는 걸 보면 이 본체는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가상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될 경우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지금 책장에서 관심, 읽는 중, 완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보기에서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레이아웃을 보드로 해놨어요. 보드의 경우는 그룹화 기준을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태는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not started 시작하지 않았고 아니면 progressing 진행 중이고 아니면 done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3개로 관심 그다음에 읽는 중 완독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관심 되는 책들만 쭉 리스트를 뽑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보이게 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필터를 걸어가지고 필터에서 상태 이거를 내가 읽는 중인 것들만 보여주고 싶다. 요것만 내가 집중 관리를 한다 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 있고 그것을 가상본으로 만들어다 놓고 거기에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단독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을 해요. 여기서 글쓰기를 해도 새로 만들기를 해도 작성이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활용성은 본체보다 더 이게 활용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그 책장이라고 하는 보드를 하나를
가상본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독서록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볼 수 있도록, 상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서치와 데이터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서치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눴었어요. 하나는 검색 영역, 하나는 그것을 가공하는 영역.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다가 검색하고 오른쪽에다가 가공하는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이게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서치에 보면 왼쪽에 ISBN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에러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공하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공 영역에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을 막 헷갈려 하실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해버렸어요. 왼쪽 오른쪽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함수들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함수들을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 지식 나눔 강좌 거기 매뉴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굳이 그걸 안 보셔도 얘만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두 개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런데 왼쪽에는 그냥 샘플로 그 ISBN 우리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기 불편하니까 샘플로 이렇게 그냥 몇 개 넣어놨어요. 여기 어린 왕자 있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마우스를 끌어다가 끝에까지 이렇게 가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 귀퉁이에다 대고 쭉 내리시면 복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import XML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계속 그 뭐 로딩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철로역정, 어린왕자, 역행자 이 세 개가 얘는 지금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는 그냥 그 수식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걸 하기 전에 저거부터 해야 되는군요. 이 구글 시트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ISBN만 바꿔주시면 그럼 여기에 그 내용들은 이제 자동으로 바뀌니까 나중에 요것만 이제 싹 지우면 수식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놨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시고